안녕하세요. 전상일 기자입니다. 야, 이제 진짜 3월이 왔습니다. 3월이 무슨 의미가 있죠? 3월은 야구의 계절이죠. 야구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저희 품으로 야구가 돌아왔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다시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유튜브를 많이 봐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많은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회사를 옮기다 보니까 프로야구와 아마야구를 병행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유튜브 채널은 아마야구를 토대로 태동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야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미 프로야구는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고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마야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야구 팬들께 드릴 수 있는 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야구와 아마야구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하고 프로야구 팬분들께도 재미있는 아마야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영상으로 매번 이런 코너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매번 이런 코너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매달 탑 12를 꼽아드릴 생각입니다. 매달 탑 12를 꼽아드릴 생각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탑 15, 즉 총 15명의 선수를 일단 꼽아드리려고 합니다. 이 15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작년의 성적, 2학년 때 성적과 윈터리그의 성적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작년의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에 반영이 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주말리그에서 혹은 이마트배에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이 밀리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작년과 현재 윈터리그 때까지의 평가,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평가와 제 취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관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요. 최대한 어떤 현장의 평가를 기준으로 일단 탑 15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이 그냥 총 15명의 선수를 꼽아봤고요. 다만 이 안에서 빅4는 어쨌든 유의미한 순위라는 점, 그 다음에 탑 10, 탑 12, 탑 15, 이 정도로 유의미한 순번으로 잘라봤고, 그 안에서의 어떤 꼽히는 선수들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이 영상의 주제 자체가 제가 운영하는 이달의 탑 12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드래프트를 진행하면 이라는 가정을 깔고 진행하는 컨텐츠이니만큼 이 부분을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순위를 원하시죠. 구체적인 순위와 랭킹을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 2, 3, 4번을 지고 있는 하나이글스, 두산 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 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빅4죠. 빅4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빅4는 이미 윈터리그를 통해서 작년의 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장현석, 황준서, 김희건, 손현기 선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4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완투수 둘, 우완투수 둘이죠.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 2명과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공을 던지는 자완투수 2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본적인 구위 자체는 우완투수 2명이 더 좋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완투수 2명은 희소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격돌을 하면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기사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마산용마고등학교의 장현석입니다. 일단 작년에 제가 156km가 나왔던 경기를 제가 지면 기사로서 보도를 해드렸었고,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장현석 선수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최대어 자리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황준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현석 선수가 랭킹 1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황준서 선수하고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다운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윈터리그가 아니고 본 시즌이죠.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한 152km, 151km 정도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신체적인 능력이 좋고 거기다가 구위도 좋고 제구력도 좋고 그리고 변화구 구사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현재까지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평가는 장현석 선수를 제 1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는 잘 알고 계시죠? 장충고등학교 황준서 선수입니다. 올 시즌 자완 투수 랭킹 1위의 선수죠. 황준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구력입니다. 일단 우타자의 몸쪽과 바깥쪽을 모두 제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제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황준서는 이 모든 부분이 다 어느 정도가 되더라. 거기다 스피드도 144에서 145km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윈터리그에서 147, 8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제가 취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144, 145km 정도의 스피드는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스피드 같은 경우는 최근의 스피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나은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장현석 선수와 더불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탑2의 선수로서 공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이제 1번과 2번 선수는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와 있는데 3번과 4번은 빅4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이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문고등학교 김희건 선수가 발동을 늦게 걸었기 때문입니다. 김희건 선수의 본격적인 시작은 제주리그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주도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희건 선수가 제주리그에서 제구력도 나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구위도 149km까지 스피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 같은 경우가 향후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빅4 내 순위도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작년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장현석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어로 꼽혔던 선수이니만큼 이 선수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선수는 이미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주고등학교 손현기 선수입니다. 손현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손현기 선수도 윈터리그 자체 내에서 최고 구속은 147, 8km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폼을 교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스피드가 꾸준하게 유지되지가 않고 또 그 다음에 좀 경기별로 약간씩은 아직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구위나 스피드만 보면 김희건 선수가 확실하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낫긴 한데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완의 희소성이라는 것이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우완투수 150투수는 상당히 많은데 자완투수로서 이 정도 스피드를 뿌리고 있는 선수는 손현기 선수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현기 선수 다음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가 장충고등학교 조동욱 선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경기고등학교 김민기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북일고의 이현욱 선수도 있고 덕수고의 안정호 선수도 있고 여러 명의 선수가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신발을 벗은 키로 189cm 거기다 좋은 커브와 거기다 높은 타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는 손현기 선수가 유일하고 내년 시즌에도 사실 현재까지 1순위로 그러니까 자완투수 랭킹 1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정현우 선수도 신장이 작은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손현기 선수의 희소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이제 1순위가 전체적으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긴 한데
올해 이제 황준서 선수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거기다 장현석 선수의 MLB 진출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 1순번과 3순번을 지고 있는 팀의 왼손 투수가 급하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변수를 예상하기 힘듭니다.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좋은 우완들은 정말 많은데 왼손 투수가 필요해요. 왼손 투수가 필요한데 1라운드에서 손영기 선수를 잡지 않으면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태원 선수가 이태원 선수를 지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김진욱 선수와 더불어서 롯데자이언츠의 축을 이룰 수 있는 왼손 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희건 선수, 손영기 선수를 주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성 라이온스 같은 경우도 좋은 우완 투수를 비해서 아직은 자완 투수가 조금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손영기 선수, 그 다음에 김희건 선수, 그 다음에 자팜의 전미르 선수까지도 그 다음에 일단 이 관찰 대상군에 넣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는 황준서 선수와 장현석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디테일하게 선수를 관찰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심준석 선수의 덕수고등학교를 정말 수십 번, 거의 100번에 가깝게 방문할 정도로 심준석 선수에 대해서 디테일한 관찰을 했던 팀이 하나이글스입니다. 아마 올해도 장현석 선수와 황준호 선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관찰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니크한 부분이 있죠. 160을 뿌릴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은 또 다른 유니크합니다. 150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왼손 투수라고 하더라도 안우진 선수나 문동주 선수가 정말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레벨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면 탑 1은 장현석 선수, 탑 2는 황준서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이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탑3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김희건 선수와 손영기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김희건 선수와 손영기 선수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자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질이 있고, 예를 들면 손영기 선수가 더 스피드업이 될 수도 있고, 김희건 선수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월에 봤을 때, 12월 1월에 봤을 때 현재 김희건 선수보다 지금 3월에 봤을 때 김희건 선수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마트배에서 지금보다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판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고, 현재까지의 빅4는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